어느 날 갑자기 오빠가 어머니를 데리고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빠가 이 어머니가 소유한 아파트에 살기 시작하면서 몰래 어머니 인감도장이랑 이런 증서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면서요, 어머니랑 여동생 몰래 이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팔아버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탁에 계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오빠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의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법상 친족 상도례 규정이 폐지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실제 처리까지 마무리했던 사건인데요, 이 어머니가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고 아들과 딸, 자녀가 이제 각각 한 명씩 있는데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중증 치매에 걸리셨다 보니까 딸이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빠가 나 곧 이혼할 것 같아, 이혼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야 되니까 미리 이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서 같이 살겠다 라고 와서 같이 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이혼할 것 같다, 이건 다 거짓말이고요. 실은 어머니 재산을 미리 빼돌리기 위해서 그런 핑계를 대고 어머니랑 같이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오빠라는 사람이 어머니랑 살면서요, 어머니에 대한 부양은 전혀 하질 않아요. 치매에 걸리셨으니까 식사도 입에 떠넣어줘야 되고 뭐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양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오로지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 대한 부양은 이 딸 혼자서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오빠가 어머니를 데리고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빠가 이 어머니가 소유한 아파트에 살기 시작하면서 몰래 어머니 인감도장이랑 이런 증서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면서요, 어머니랑 여동생 몰래 이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어디 수원에 마련한 집에다가 어머니를 데리고 같이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저희가 난리가 났죠. 아니 근데 이 어머니가 다시 이거 내가 한 매매 계약이 아니니까 취소하겠다, 그리고 나 치매 걸렸으니까 취소하겠다 라고 하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오빠라는 사람이 인감증명서, 즉 매도형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어머니를 대동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도 어머니를 데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모든 현장에 다 직접 계셨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중증 치매에 걸리셨다고 하는데 가끔 정상으로 돌아오실 때가 있거든요. 정상으로 돌아오실 때만 이 오빠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대동해서 관련 업무를 다 처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어머니가 조금 이상하긴 해도 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또 이럴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머니 재산을 자식인 오빠가 몰래 팔아버리고 그 돈도 몰래 쓰고 있다고 하니 횡령죄로 고소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머니를 데리고 납치한 거는 체포감금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횡령죄의 피해자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고소하셔야 돼요. 물론 또 이럴 거예요. 아니 딸은 고소할 수 없지만 고발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조사는 어머니가 받으셔야 되고 어머니를 지금 오빠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세뇌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아이 나 고소 취하할래, 아유 내가 준 거 맞아, 내가 판 거 맞아, 이런 진술이 나와버리면 아무리 딸이 고발을 해도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가급적 집안 문제, 즉 가족 문제에 개입을 하질 않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문제냐면요, 형법에 친족 상도례 규정이 있어요. 직계혈족간에는요 횡령 또는 배임죄로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연예인 박수홍 씨 사건 있죠. 그 박수홍 씨가 힘들게 번 돈을 어머니랑 그 형, 그리고 그 형의 배우자 형수가 횡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고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박수홍 씨의 직계혈족이니까 이 형법상 친족 상도례 규정에 의해서 고소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형이나 형수는 고소가 되느냐? 되지요. 왜냐하면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은 역시 친족 상도례 규정에 의해서 고소가 안 되는데 박수홍 씨가 친형 또는 그 친형의 형수랑 동거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고소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법 제328조 규정을 보시면요, 횡령죄와 배임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형법 제361조 횡령죄와 배임죄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이 해당 조항, 즉 형법 제328조의 친족 상돌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형법 제328조 권리행사 방해죄에 규정된 친족 상돌의 규정이 여전히 횡령죄와 배임죄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요, 2024년 6월 27일 이 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상돌의 규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이 중지되고, 그때까지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6년 1월 1일부터는 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상돌의 규정은 자동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사건에서 어머니가 그 아들, 즉 오빠를 횡령죄로 고소하더라도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 상돌의 규정은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적용을 중지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고소를 하면 되는데 지금 어머니를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오빠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빠가 다른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봐요. 어머니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어머니의 관리를 자신이 하고 있으면요, 솔직히 이 다른 자녀들은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첫 번째, 횡령죄 고소가 안 돼요. 물론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친족 상돌의 규정이 폐지되고 그 적용이 중지되었다고 해서 횡령죄 고소가 가능하긴 하지만 결국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가 횡령죄 고소를 해야 됩니다. 물론 딸이 횡령죄 고발해도 되죠. 그런데 조사는 어머니가 받고요, 고발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해버리면 고발은 무용지물입니다. 두 번째로 체포감금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결국 어머니가 고소를 해야 되고 어머니가 가서 다른 진술을 하면 딸이 아무리 고발을 해도 무용지물이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년 후견 개시 신청인데 성년 후견 개시 결정 받는데 하세월이고요. 그 개시 결정 받아서 어머니 소유 아파트 매매 계약을 무효 취소로 실효시키는 판결 받는데 하세월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있는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어머니가 사망하셔야지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게다가 이 오빠가 참으로 나쁜 게요, 어머니가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판 매매 대금을요, 오빠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지 않고요, 오빠의 배우자, 즉 며느리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했어요. 이 경우는 가족 간 증여가 아니라 제3자 증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망하신 후 가족 간의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가 되는데, 가족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증여는요, 어머니가 사망하시기 전 10년간의 증여에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매각해가지고 받은 매매 대금이 오빠의 아내, 즉 며느리에게 가 있죠. 제3자 증여가 일어났잖아요. 따라서 어머니가 10년 이래로 사망하지 않고 살아계시면요, 10년 뒤에 돌아가시더라도 그 어머니의 며느리, 즉 오빠의 배우자에게 이 딸들, 자식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오빠가 사전에 정말 변호사 자문 받고 이러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의 의뢰인, 이 억울한 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자문을 드렸냐면, 어떻게든 오빠를 설득해서 지금 오빠가 어머니랑 같이 있는 곳의 주소를 알아내라. 그런데 진짜 알아내셨어요. 수원 모초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오빠를 설득해서 가끔 어머니를 보러 가겠다. 어머니가 오빠랑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심지어 두려워하지 않느냐. 실제로도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빠를 계속 설득해서 저의 의뢰인, 이 딸이 어머니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제 의뢰인분이 가끔 어머니를 보러 가니까 어머니 표정이 너무 좋지 않고 자기를 보면 그때서야 표정이 밝아지고 웃는데요. 그리고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 오빠랑 오빠의 배우자, 즉 며느리가 자기를 때리고 어떨 때는 밥도 안 준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목욕을 시키면서 어머니한테 혹시 상처난 부분이 있으면 다 사진을 찍어두고 어머니가 정신이 돌아오셔서 학대받는 진술을 하시면 이걸 다 녹음을 하고 녹취를 해놔라 라고 했습니다. 저의 의뢰인이 자주 어머니를 방문하면서 오빠의 경계심을 허물었거든요. 그런데 이 오빠도 저의 의뢰인이 가면요, 항상 이 어머니 곁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혹시나 어머니를 데리고 도망을 간다거나 아니면 어머니한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녹음하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어머니 곁을 떠나질 않는데, 우연찮게 오빠가 바쁜 일이 있어서 어머니 곁을 잠시 비우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의 의뢰인분이 어머니랑 같이 산책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잠깐 밖에 산책을 나오셨고요. 이때 저의 의뢰인분이 용기를 내가지고 어머니를 데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 오빠가 집에 와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다가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으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뭐 난리가 났어요. 뭐 112에 자신의 어머니가 납치당했다 신고를 하고요. 저의 의뢰인이 사는 집에 112 경찰차가 막 출동까지 했어요. 그런데 의뢰인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까요, 너무나 밝고 웃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출동한 경찰들이, 아니 어머니 납치된 거 맞냐고, 너무나 밝고 웃고 계시고 밥도 잘 드시고 TV도 잘 보고 있고, 심지어 정상일 때 어머니 다시 아들하고 살고 싶으세요? 딸하고 살고 싶으세요? 물어보니까 자기는 절대로 아들하고 살고 싶지 않고 딸이랑 같이 있고 싶다고, 아들이 있는 곳엔 절대 가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납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 경찰들도 뭐 이런 걸로 신고하냐고 이러면서 오히려 오빠한테 화를 내고 철수를 했습니다. 물론 저의 의뢰인분이 너무나 성격이 온순하고 겁이 많아서 엄청나게 용기를 내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저의 의뢰인분이 그렇게 어머니를 납치하면 처벌되지 않느냐라고 정말 많은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반대로 생각해 보라고 하셨죠. 아니 그러면은 어머니를 납치해간 오빠는 지금 처벌받고 있으니까, 심지어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몰래 팔아버리고 그 어머니 소유의 돈까지 몰래 사용하고 이체해버렸는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저는 거기까지만 설명하고 어머니를 똑같이 납치해오라 라고 자문을 하거나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의뢰인분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저의 의뢰인분이 본인보다도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셨어요. 어머니를 보러 갈 때마다 표정이 너무 안 좋고, 자기를 보면은 표정이 밝아지고 웃고 제발 자기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하니까 정말 자기는 형사처벌 받아도 상관없고 어머니를 구해야겠다라는 일념하에 어머니를 그렇게 구해갖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조치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소용없고 오빠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하자. 그래서 합의를 하고 아주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형법상 친족 상돌의 규정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고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가족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꼭 법적으로만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도 아시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